자, 초단고는 38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8번 글은 그래도 조금 쉬운 글이야. 우리가 직원을 이제 평가할 때 있어서 이제 감독관만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다방면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조직들 안에서는 직원들의 직속적인 상관, 이게 즉각적인 이런 의미였었지. 그래서 직원의 직속 상관이 주어, 자, evaluate 뭐를 합니다? 평가를 합니다. 3인칭 단수였기 때문에 동사 s까지 붙여준 거야. 자, 뭐를 평가하냐면 직속 상관이 바로 그 직원의 성과를 평가해 줍니다. 자, 그러면 내려가 볼게. 자, this is because. 자, 왜 그렇게 하냐면 자, 이것은 뭐 때문이다. 바로 the supervisor, 이 감독관이 is responsible for,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자, 이 감독관이 뭐에 대한 책임이 있냐면 그 직원의 성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 자, 그리고 컴마를 찍어놨기 때문에 동사는 연결 못하고 and he provides, 요거를 줄여서 providing 이렇게 쓸 수 있지. 자, 그래서 그리고 그가, 이 감독관이 뭐를 한다? 감독을 제공해준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로는 감독을 제공해주고, 자, 두 번째로는 handing out.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과제를 내주고, and, 그리고 여기도 세 번째니까 똑같이 분사구문으로 똑같이 연결해서 developing. 자, 그리고 직원들을 developing, 개발을 해준다. 그래서 이걸 개발을 해주고, 숙제를 내주고, 그리고 감독을 해주는 게 바로 이제 상급자인 감독관이겠지, 감독관. 자, 그래서 a problem. 근데 하지만 문제가 있어. 자, 문제는 바로 that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바로 that이 뭐냐면 이 관리자가, 이 감독관이 종종 일을 하는데 어디서 일을 하냐면 장소에서 일을 해. 근데 어떤 장소냐면 apart from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부터 먼이라고 하는 뜻이지. 즉 멀리 떨어져 있는, 어디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그들의 직원 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에서부터 일을 하고 있대. 그러니까 똑바로 볼 수가 없겠지. 자, 그러므로 이 감독관들은 자, 뭐 합니다? are not able to. 자, 첫 번째 동사가 work였고 두 번째 동사가 이제 are. 여기 s가 붙어 있었어. 그래서 is가 아니라 are입니다. 자, 그래서 이 관리자들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뭐 할 수가 없어?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부하 직원의 뭐를? 성과를 제대로 관찰해 줄 수가 없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 사람은 그래서 이게 의문인 거야. 자, should supervisors. 자, 원래는 should rate지. 근데 이걸 의문문으로 바꾸려고 지금 주어랑 should의 순서를 바꿔놓은 거야. 즉, 해야만 합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문장인 거야. 여기 물음표가 있지. 즉, 감독관들은 그러면 rate 평가해야만 합니까? 자, 감독관들이 뭘 평가해야 돼? 직원들을. 뭐 할 때 있어서 on performance, 즉 이 성과의 영역과 관련해서 자, 이 직원들을 계속 그러면 이 감독관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 감독관들이 그러면 계속해서 이 성과의 영역을 평가해야만 합니까? 자, 어떤 영역이었어? 바로 그들이 관찰할 수가 없는 성과의 영역. 그래서 여기 괄호치고 앞에 있는 dimension, 여기 performance dimension, 성과의 영역을 꾸며주시면 되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원래 대시 있었는데 혹은 위치 써도 되고 얘를 지금 생략해 놓은 거야. 그래서 지금 목적격이라 목적어 없습니다. 즉 그들이 관찰할 수가 없는 이 성과의 영역을 계속해서 그러면 이 감독관들이 직원을 평가해야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지. 어차피 못 보는 건데 그 사람들은. 자, 그래서 바로 이러한 딜레마를 없애주기 위해서 more and more, 점점 더 많은 기업들 혹은 조직들은 are implementing, 뭐 하는 중이다?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를? 평가를 그래서 시행하고 있대. 자, 어떤 평가냐면 referred to, 즉 언급되어지는 평가야. 자, 뭐로써 언급되어지냐? 이 360도 평가라고 언급되어지는 평가를 그래서 뭐 하고 있다?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360도 평가, 이거를 이제 다방면의 평가 이렇게 쓴 거지. 자, 그러면 다방면의 평가는 이 감독관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평가를 하는 건데, 자, 이제는 주어가 직원들로 돌아왔어. 그러니까 얘 여기 수동태로 써야 돼. 왜냐면 직원들은 평가를 받는 거니까. 자, 직원들은 평가를 받습니다. Not only by. 그러면 A뿐만이 아니라 B도 역시. 자, 그러면 A에 의해서뿐만이 아니라 B에 의해서도 받는데, 즉 그들의 감독관들뿐만이 아니라 but also에, 얘들아, also는 생략해도 상관없어. 그래서 얘 지금 생략해 놓은 거야. 자, 그들의 이 감독관에서부터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또한 누구한테서까지? 바로 동료들한테서 의해서, 고객들에 의해서, 시민들에 의해서, 아니면 전문가들, 어디에 있는 다른 어떤 대행사에 있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바로 평가를 받게 된다. 자, 그럼 이 대행사는 어떤 대행사냐? 바로 그들은 누구야? 요 직원들. 앞에 나왔었던 employees 얘기하는 거지. 즉 이 직원들이 함께 일을 했던, 그리고 바로 그들의 이 부하 직원들. 자, 그래서 바로 그들이 함께 일했었던 대행사나
아니면 이제 부하 직원들에 의해서 바로 뭐 되어집니다. 평가가 되어집니다. 여기를 하나만 살짝 지울게. 요렇게가 하나 묶어주고 그리고 이제 5번째가 요 부하 직원들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 바이에 걸려 있는 게 첫 번째가 동료, 고객, 시민, 전문가 그리고 부하 직원 그래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뭐가 되어진다 직원은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가 되어진다 자 그러면 이제 이유 자 뭐에 대한 이러한 접근법에 대한 이유는 왜 이렇게 하느냐 is, that이라고 하는 것 때문이다 자 that이 바로 뭐냐 종종 동료들 그리고 고객들 혹은 시민들이 자, have 가질 때가 있어. 뭘 가질 때가 있어? 더 큰 기회를 가질 때가 있대. 뭐를 할 수 있는? 즉 관찰할 수 있는 더 큰 기회를 갖기 때문입니다. 자, 뭐를 관찰할 수 있냐? 바로 이 직원의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더 큰 기회를 오히려 동료들이 갖고 있거나 고객들이 갖고 있거나 어떤 시민들이 갖고 있을 때가 있기 때문이지. 그치?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 이게 이유이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대괄호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또 뭐였냐면 바로 요 coworkers and clients or citizens 여기가 다 주어지.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리고 또한 뭐하다? are in a better position 더 좋은 위치에 놓여져 있다. 이 사람들이 뭐하기 위한? 바로 평가하기 위한 더 좋은 위치에 있다. 뭘 평가할 수 있어? 많은 성과의 영역을 그래서 평가해 줄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은 오히려 감독관이 아니라 직원들 같이 일하는 동료들 아니면 고객들 아니면 시민들 이 사람들이 좀 더 좋은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 접속사 대시였지 왜냐면 뒤에가 지금 다 완전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뭐입니다. 바로 이러한 접근법에 대한 이유이다. 그래서 다방면의 평가를 이제 왜 하게 됐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지 직속 감독관이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여러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다방면으로 평가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초단고는 이제 마지막 지문이 좀 긴 지문인데 41, 42번. 여기가 여러분들 지문입니다. 그래서 4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41, 42가 이거 좀 장문 독해여서 좀 길어요. 자, 내용이 근데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사생활에 대한 권리, 자, 요거에 대한 설명이야. 즉, 사생활에 대한 권리가 확장되어질지도 몰라. 자, 근데 어떤 정도로만 확장이 되어지냐면 where 하는 정도로만 확장이 되어진다. 즉, where가 뭐냐면 요 사생활의 권리가 does not restrict, 제한하지 않는 정도로만 확장할 수 있어. 자, 요 it라고 하는 게 다시 한번 앞에 나왔었던 the right to privacy 요거 얘기하는 거지. 그 권리. 자, 즉 이 사생활에 대한 권리가 다른 사람의 권리, 뭐 할 수 있는 권리, 자유에 대한 권리 혹은 표현의 권리. 자, 혹은 정보에 대한 이런 권리.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의 것을 침해하지 않는 정도로만 바로 사생활에 대한 권리는 뭐 할 수 있다? 확장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확장을 할 것이냐? 바로 이 사생활의 권리에 대한 범위가 is. 자, similarly 비슷하게 뭐 되어져 있다? 제한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생활의 권리도 이제 확장을 할 건데 이 확장할 수 있는 범위도 결국 뭐야? 비슷하게 제한되어져 있대. 자, 그럼 어디까지 확장할 거냐? 이 범위도 뭐에 의해서 제한되어지냐면 바로 공공의 이익에 의해서 제한되어진다. 왜냐면 나의 사생활의 범위를 늘리려고 공공의 이익을 해를 끼치면 안 되니까. 그치? 자, 그럼 공공의 이익에 의해서 제한을 받습니다. 자, 뭐 할 때에? 바로 preventing, 예방을 할 때. 뭘 예방해? 범죄를 예방하거나 혹은 어떤 공중보건 같은 것을 이제 증진시킬 때에 바로 이런 공중의 이익, 이것에 의해서 제한받는 것이 또 바로 뭐이다? 사생활의 권리의 범위이다. 즉 사생활의 권리의 범위는 늘어나도 공공의 이익을 해칠 수는 없지. 자, 하지만 여기서부터 자 하지만 when we move 우리가 move away면 이제 움직이는 거지. 근데 from A to B인 것 같아 보니까 A에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여? B까지 움직이겠대. 자, 그럼 한번 볼게. 자, 우리가 움직이는데 어디서부터 어디로 옮겨가냐면 바로 속성에 기반을 둔 개념의 권리. 즉 속성이라고 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 권리라고 하는 개념. 여기에서부터 어디로 옮겨가냐면 현대적인 이런 사생활과 아니면 가족의 생활. 자, 그래서 사적인 사생활과 이 가족의 생활이라고 하는 현대적 개념으로 옮겨갈 때, 즉 권리라고 하는 개념에서 사생활의 현대적인 개념으로 옮겨갈 때. 자, 근데 이 권리를 다시 한번 설명한 거야. 이 웨어를 통해서. 자, 이 속성에 기반을 둔 권리가 뭐냐면 바로 사생활의 권리가 이제 보호한다. 예를 들면 뭘 보호해줘? 이미지를 보호해주고 어떤 인격들을 보호해준다라고 하는 이런 속성에 기반을 둔 개념.
자, 이 개념에서부터 지금 어디로 옮겨갔어? 우리는 바로 사적인 생활 혹은 가족의 생활에 현대적 개념으로 옮겨갔대. 자, 그랬을 때면 우리는 뭐합니다? find it harder.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된대. find가 오형식으로 쓰면 알다지, 발견하다가 아니라, 즉 우리는 그것이 누군데? 이거 감옥 적어야 얘들아. it가 너무 길어서 원래는 to establish the right까지, 여기까지가 다 to인데 너무 기니까 가짜 목적어로 써놓은 거야. 자, 그래서 해석은 to establish를 해주셔야 됩니다. 즉 우리는 알게 됩니다. 뭐하다는 것이? 설정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걸 알게 된대. 뭘 설정해? 바로 그 권리의 한계를 그래서 설정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우리가 예전에는 권리라고 하는 게 그래, 우리의 이미지를 보호하고 인격을 보호하자라고 하는 개념이었어. 권리라고 하는 게 이런. 자, 근데 이제는 어디로 이제까지 뻗어나가게 됐냐면, 어디로 옮겨가게 됐냐면 이제 가족의 생활, 이거의 사생활, 이거의 현대적 개념으로 옮겨갔대. 자, 그러면 이 권리를 어디까지 이제 뭐 할 것이냐, 넓혀줄 수 있을 것이냐, 이거에 있어서는 뭐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야. 바로 한계를 제한해 두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제한을 둘 거냐, 요걸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지. 자, this is of course. 자, 그래서 이것은 물론 바로 사생활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의 강점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자, 그럼 뭐 어떻게 돼서 강점이 될 수 있냐면 in that 뭐뭐라는 점에서는 또 강점일 수도 있대. in that이라고 하는 게 얘들아 접속사야. 이거 관계대명사 대시 아니야.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뒤에가 완전해요. 자, 그래서 뭐뭐라는 점에서라고 하는 의미로 쓸 수 있어. 즉, 이 사생활의 개념이 강점이다라고 하는 게 왜 강점이 될 수 있냐면 뒤에 거라는 점에서 강점인 거래. 자, 그럼 뭐라는 점에서 그러냐면 그것이 적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자, 그것이 적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강점이다. 자, 그럼 뭐 하기 위해서 적응할 수 있냐면 바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뭐에? 변화하고 있는 기대치와 아니면 기술의 어떤 발전에 우리가 충족시키기 위해 그것이 적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이 사생활의 개념이 뭐가 될 수도 있다? 강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in sum, 그럼 이제 요약을 한번 해보면, 자, 그럼 요약을 한번 해보면 도대체 그러면 what is privacy today? 오늘날의 그럼 사생활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즉 어디까지가 사생활인 것이냐? 지금 그 얘기지. 자, the concept. 자, 그러면 그 개념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뭘 포함하고 있어? 바로 주장을 포함하고 있대. 뭐라고 하는 주장이냐?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거든. 첫 번째 주장이 요거야. 즉 우리가 should be unobserved. unobserved 하면 얘들아 관찰하지 않다. 요거를 수동으로 썼지. 즉 우리가 관찰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장을 포함하고 있고, 즉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도 관찰받으면 안 돼. 자, 오늘날의 사생활이라고 하는 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오늘날의 사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정보나 이미지가 누구에 대한, 우리에 대한 어떤 이미지나 정보가 뭐 되어져서는 안 된다. 반드시 유포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오늘날의 사생활이래. 뭐 없이는 유포되어져서는 안 돼? 허락 없이. 그래서 허락 없이는 유포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날의 사생활입니다. 자, 그렇다면 why did these privacy claim arise? 자, 그렇다면 어째서 이러한 사생활의 주장이 arise, 발생했을까? 왜 생긴 걸까? 자, 바로 그것들은 these privacy claims가 요 대의를 얘기하는 거지. 자, 그것들은 발생했습니다. 이제 과거 동사. 자, 뭐 때문에 발생했냐면 그러면 이 사생활 주장이 바로 강력한 사람들, 즉 어떤 특권 계층, 이런 영향력이 있는 계층들이 took offense, 불쾌감을 느꼈기 때문이야. 바로 뭐 할 때 있어서 그러한 관찰에 있어서 이런 특권 계층 같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이 사생활의 주장이 좀 더 강화가 된 거지. 자, furthermore, 더 나아가서는 자, privacy, 이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뭘 포함하고 있냐면 필요성을 포함한데, 즉 어떤 필요성도 포함해? 바로 가족을 보호하고 집을 보호하고 서신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편지 같은 거야. 즉 내가 어떤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는 거. 자, 내가 다른 사람과 카톡 주고받은 거 오늘날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게 누출되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서신, 쉽게 말하면 오늘날의 카톡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서신을 한 거. 자, 누구로부터? 바로 arbitrary interference, 즉 이렇게 한번 괄호를 묶어볼게. 자, 즉 이렇게 가족을 보호하고 집을 보호하고 이런 서신을 보호하는 필요성을 오늘날의 사생활은 뭐하고 있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누구로부터 보호하는 거야? 바로 임의의 어떤 간섭으로부터 내가 보호하겠다라는 거야. 이 집과 가정과 서신을. 자, and in addition. 자, 그리고 게다가 there has been 뭐가 있어 왔냐면 쭉 어떤 확고한 의지가 있어 왔대. determination, 의지죠, 의지. 자, 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냐면 바로 우리의 명예와 아니면 평판이라고 하는 것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 했었다라는 얘기야? 강화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 이런 거 있잖아. 내가 명예를 되게 얻게 됐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친구와 다른 친구가 했던 카톡이 이제 막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되게 인기를 얻어서 평판을 얻었는데 갑자기 과거에 어떤 흑역사 같은 게 아니면 친구랑 어떤 카톡을 했었던 게 유출이 되면서 사생활이 이제 폭로가 되면서 명예를 잃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사생활이라고 하는 게 점점 못 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야. 강화가 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야. 현대로 와서. 자, how is privacy? 자, 그렇다면 이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수동태지. 왜냐면 사생활이 보호하는 게 아니니까. 자, 역사적으로는 이런 사생활은 자, 역사적, 즉 과거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보호가 되었었어. 자, 뭐에 의해서 과거에는 보호를 받았냐면 이 사생활이 제한하는 것에 의해서 뭘 제한했던 거야? 바로 어떤 피해를 주는 자료를 유포를 제한했었던 거야. 즉 이런 제한하는 것에 의해서 사생활이 과거 역사적으로는 보호를 받았었다. 자, 하지만 if 만약에 그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first became 먼저 뭐가 되어진다면 흥미로워진다면 요거는 얘들아 pp를 쓸 때 interested를 쓸 때는 언제냐면 사람의 감정일 때야. 근데 얘 지금 주어가 사생활의 권리라고 하는 사물이잖아. 그치? 이렇게 사물일 때는 pp가 아니라 ing를 써서 형용사 씁니다. 자, 즉 이런 사생활의 개념이 처음으로 뭐가 되어졌어? 법적으로 흥미를 생기게 됐대. 즉 관심을 끌게 됐어. 흥미가 생기게 됐다. 법적으로. as 뭐로서 생기게 됐어? 반응으로서. 자, 뭐에 대한 반응이냐면 어떤 이미지를 재생산해내는 반응으로서 법적으로 이 사생활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흥미를 갖게 된다면 자, 뭘 통해서 흥미를 갖게 돼? 바로 어떤 사진이나 바로 어떤 신문 아니면 좀 더 최근에는 바로 기술적 발전. 일단은 얘들아 여기 if라고 하는 문장을 여기까지 한번 묶어야 돼. 여기까지가 if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일단 이 사생활의 개념이 먼저 뭐가 되었어? 법적으로 흥미가 있어졌대. 즉 관심을 끌게 되었다고. 자, 뭐로써 관심을 끌게 됐냐? 사진을 통해서나 아니면 뉴스 같은 이런 신문 같은 거를 통해서 바로 이미지의 재생산, 이미지를 내가 재생산해내겠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재생산하는 것의 반응으로서 바로 이 사생활의 개념이 관심을 끌고 있다면 그렇다면 좀 더 최근의 기술의 발전, 자, 좀 더 최근의 기술의 발전은 예를 들면 자료 저장, 아니면 디지털 사진, 아니면 인터넷 같은 이런 최근의 기술적 발전들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뭘 제시하고 있어? 어떤 사생활의 위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얘들아, 이런 사생활이 지금 뭐야? 이런 사진이 유출되어지면 뭘 통해서? 어떤 사진이나 신문을 통해서 뭔가 어떤 사람의 사건이나 어떤 사람의 어떤 개인 신상 같은 게 유출이 되어지면 관심을 끌 수 있게 되는 거잖아. 법적으로. 그치?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더 최근에 이런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사생활에 대한 어떤 새로운 위협을 뭐하고 있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났냐면 마지막에 자, 그래서 바로 이 사생활에 대한 권리가 is now 지금은 뭐 되어지고 있는 중이야? 재해석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뭐 하기 위해? 그러한 문제점들을 또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사생활에 대한 권리가 재해석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요 글의 제목은 바로 사생활의 권리 도대체 어디까지냐? 그래서 evolving 진화하고 있는 개념이고 그리고 진화하고 있는 이 실체이다. 사생활이라고 하는 권리가 왜냐면 계속해서 기술이 발달하니까 사생활의 범위도 계속해서 뭐 하는 게 되는 거야? 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사생활에 대한 개념과 이 실제라고 하는 것이 진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제였었습니다.